네, 안녕하세요. 10회차 평가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아마 이 단어는 저희가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개념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9회차 수요 법칙,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잘 학습하셨던 분들은 지금 공급 파트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하면 더 중간에 개념 설명도 조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이죠. 수요와 수요량의 그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듯 공급과 공급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가 1번에 나와 있어요. 자, 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는 가격과 나라는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와는 달리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실제로 공급하려는 경제적인 의사, 즉 실효성이 있는 판매, 공급 욕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뭐라고 하겠죠? 네, 공급이라고 하겠죠. 나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의미한다라는 것. 공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 공급, 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이제 X대에 대한 공급을 결정짓는 원인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 2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 요인을 살펴본 것 같이 공급과 공급량의 변동 요인을 지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공급량은 우리 수요량이 변동됐던 거랑 같이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다면 공급은 자, 이 가격을 제한 나머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 요소 뭐가 있었죠? 노동, 토지, 자본. 무언가를 생산하고 공급할 때는 이런 생산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공급을 줄이기도 하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반대로 하락했다, 좀 더 싸졌다. 내가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싸질 경우 당연히 공급자는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 기술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더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생산 기술 여건이 보통 발전하는 경우, 생산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당연히 공급을 증가하겠죠. 하지만 생산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라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라인 중에 어떤 장인이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인데 그 장인이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아무에게도 그 기술을 알려주지 않고 그 생산 기술에서 지금 뭔가 이제 불, 공급이 되지 못하는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생산 여건이 하락하거나 퇴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많이 문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공급자의 수가 있겠죠. 네, 공급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10개 업체에 있었다, 지금은 100개의 업체가 생겼다, 이러면 당연히 공급자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들었던 학습지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중앙고 앞에 분식집의 수가 많아진다면, 작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 4개, 5개, 6개라면, 네, 그 분식, 그 메뉴들을 공급하는 공급이 증가한 것이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대칭해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래 가격이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생산하는 생산자인데 지금은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1000원에 볼펜을 판매하라고 시장 가격을 올려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500원인데 다음 달에 1000원이다? 그럼 내가 공급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공급을 하질 않겠죠, 시장에.
다음 달에 더 많이 공급하겠죠. 그럼 미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 공급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반대로 다음 달부터 볼펜 가격 다 100원으로 떨어뜨려 라고 한다면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 공급은 지금 500원이 또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비쌀 때. 공급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 요인은 가격이고 공급 그 자체의 변동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생산 기술 여건, 공급자의 수, 미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파생해서 잠깐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생긴 공급 곡선에서 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이렇게 점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 점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근데 공급 그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는 공급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이 공급 곡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을 때, 네, 수요 법칙과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법칙은 수요 법칙을 처음 접할 때보다는 조금 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좀 편하게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XZ의 공급을 결정짓는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공급이라고 했어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그 4개 요소, 4개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XZ에 대한 공급. 자, 기억 봅니다. X의 가격? 가격 아니죠. 그리고 X의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여기서는 관련이 없죠. 우린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니은, 디귿. 그래, 니은, 디귿 한번 보실게요. X제 생산 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성 향상, 예,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겠죠? 자, 리을 보시면 X제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가격에 대한 변화. 생산 요소 가격이 증가하면 네,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겠죠. 정답은 니을, 리역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자, 아까 우리 오늘 9회차에서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이번에는 공급량 각각 갑과 을의 공급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겁먹으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행복국에서 X제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갑과 을의 공급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행복국에서 X제를 생산하는 사람은 갑과 을 둘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00원일 경우 행복국의 X제 공급량은 7개이다. 한번 볼까요? 자, 가격이 100원일 경우 갑은 지금 몇 개? 5개를 공급해요. 내가 한 5개 정도 공급할 거면 최소 100원은 받아야 돼 하는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을 경우 100원일 경우 100원일 때 난 2개밖에 안 할 거야. 최대 2개까지만 난 공급할 거야. 결국 100원일 때 행복국에서는 총 5개, 2개를 더한 7개가 공급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볼게요. 가격이 200원일 경우 갑의 공급량이 을의 공급량보다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을 먼저 볼게요. 이 을은 200원일 때 4개를 공급한대요. 나는 200원이니까 그냥 최대 4개까지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을 보니까 200원 구간이 없어요. 근데 잘 보실까요? 한 300원 정도 돼야 내가 최대 6개까지는 할 수 있고 100원 정도 받아야 최대 5개 할 수 있어. 그러면 200원 정도 됐을 때 6개까지는 아니어도 한 5개
100개 한 5개 정도까지는 얘가 공급할 의향이 있겠죠. 그럼 갑의 공급량 200원일 때 최대 5개를 공급한다라고 보면 을보다는 많죠. 2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300원일 경우 갑과 을의 공급량을 갖다 한번 볼게요. 300원일 때 갑 6개 공급한대요. 잘 안 보이시죠? 잠깐 지워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을의 공급량 300원일 때 6개로 동일합니다.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500원일 경우 행복국에서 X의 총 공급량은 15개보다 많다. 자, 500원일 경우 갑은 한 7개 정도 생산해서 최대 7개 정도까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을은 지금 500원에 대한 공급량이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제 조건에 갑과 을은 공급 성향이 꾸준히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을도 계속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최대 400원일 때, 시장 가격이 400원일 때, 을은 8개까지는 그래도 내가 최대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500원은 지금 8개보단 많겠죠. 근데 아직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갑이 이미 500원에 7개를 공급한다고 했고, 을이 400원일 때 8개 정도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15개는 넘겠죠? 500원일 때.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하는 이제 뭐 차원에서 한번 더 볼게요. 가격이 500원일 경우 을은 X제 공급에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공급 성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대요. 그럼 8개보단 더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공급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차라리 연계라고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급 성향을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3번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공급 법칙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 자, 공급 법칙은 무조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근데 우리 공급 법칙, 우리가 판매자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시장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많이 팔아야지. 싸면 적게 팔아야지.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을 나타낼까요? 네,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요런 모양을 나타내고 우리는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상향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개념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급 법칙을 제대로 설명한 것들을 여기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1, 2번은 보면 가격이랑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우린 공급량이 지금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하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3, 4,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맞는 설명일까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이미 정답 나와버렸어요. 4, 5번은 봐도 딱 아닌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5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숫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숫자를 보고 조금 겁먹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약간 멘붕이다. 그러면 공급 곡선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격을 나타내는 B, 이쪽 축은 거래량을 나타내는 Q, 0부터 시작해서요. 자, 다음은 각국의 X제 가격에 대한 공급량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이 표 한번 그냥 살짝 그려볼게요. 자, 가격이 500원일 때 10개 요 점, 그리고 1000원일 때 20개, 1500원일 때 30개, 2,000원일 때 40개, 2,500원,
50개, 조금 제가 악필이에요. 3,000원, 60개, 이 점을 쭉 이었을 때, 네, 지금 각국에 있는 X제 가격에 따른 공급량을 나타낸 공급 곡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차라리 문제를 푸시면 마음이 조금, 요 지문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자, 기역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X제 시장에서 공급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지금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죠. 공급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공급자는 X제 가격이 500원일 경우 최소 10만 개를 판매하고자 한다. 아, 이게 끝에 만 개였었네요. 네, 여기 10개가 아니라 10만 개입니다. 여긴 20만 개고요. 각국의 공짜 X제 가격이 500원일 경우 최소 10만 개를 판매하고자 한다. 얼핏 보면 맞는 설명일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근데 여기 딱 요 단어가 틀린 표현입니다. 500원일 경우 사람들은 최대 10만 개, 최소가 아니라 최대. 내가 500원일 경우에는 5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럼 난 그냥 최대 한 10만 개까지밖에 공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사가 이 곡선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단어로 인해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나와버렸어요. 디귿과 리을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각국의 X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X제를 판매하는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살짝 심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판매 수입은 여기 잠깐 쓸게요. 수입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 거래량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수입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공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할 땐 이 판매 수입에 대한 파트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팔수록 가격이 많이 비쌀수록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내 판매 수익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계신 그 내공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 리을 볼게요. 각국에서 X제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1,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2배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00원일 경우에 판매 수입 한번 구해볼까요? 네. 자, 1,000원일 경우 가격 1,000원, 20만 개 판대요. 그냥 20으로 줄여서 쓸게요. 그럴 경우에는 판매 수입 2만이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1,500원일 경우 지금 30만 개 팔죠? 30으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00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45,000입니다. 제가 숫자에 살짝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렇게만 돼도 지금 딱 확연히 2만에서 45,000으로 늘었대요. 네,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배 이상 증가했죠. 2만의 2배는 4만이니까. 자, 정답은 5번. 자, 디귿 리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익숙한 문제예요. 저희 9회차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자, 지금 공급 곡선. 자, 그럼 X제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입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A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완만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 수량이 변동하는 폭이 축축 조금 요 정도씩 넓어 보입니다. 근데 B시장은 굉장히 가파르죠.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 거래량이 되게 좁게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문 읽어볼게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네, 상승할 경우,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승할 경우, 똑같이 동일하게 상승할 경우, 얘는 A시장은 이만큼 지금 변동했고요. B시장은 지금 제가 그리기도 힘들 만큼 되게 조금 변동했어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시장의 공급량이 나시장의 공급량보다 더 많이 증가할 거래요. 자, 더 많이 증가한 거 더 넓은 폭으로 변동한 게 어디죠? A시장이죠. 그럼 A시장의 공급량이 B시장의 공급량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가에는 A, 나에는 B가 들어가는 거. 1, 2번이겠죠. 그럼 일단 3, 4, 5번 지우도록 할게요. 헷갈리시니까. 그리고 가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같은 선상에서 하락할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시장에서는 하락할 경우 균형보다 한 이만큼 변하고요. 자, B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균형 시장보다 요만큼, 되게 조금, 잘 안 보이시지만 되게 조금 변화가 됩니다. 자,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장의 공급량이 라시장의 공급량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자, 어디가 더 넓게 변동했죠? 네, A시장이죠. 그렇게 되면 다에는 A, 라에는 B가 들어갑니다. 그럼 AB, AB가 되는데 AB, AB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소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나오지 않은 공급 법칙에 예외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에 밑줄친 재활 공급 곡선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실소유자 1,000억을 줘도 넘기지 않겠다. 신문 기사인가 봐요. 훈민정음 창대 비밀을 알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존에 알려진 간송본보다 상주본의 보존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주본의 실소유주를 알려준 땡땡씨는 국가에서 1,000억 원을 보상해준다고 해도 절대 국가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1조 원을 준다고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네, 저희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서 지금 해례본, 상주본은 세상에 지금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걸 1,000억을 줘도 안 넘길 거고, 뭐 1조 원, 생각은 해볼게.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공급량은 똑같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답은 나왔죠. 2번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1조가 되든 상주보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량은 하나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이 그래프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생각을 조금 하면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곡선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공급 곡선이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 같은 가격에 있어서 공급량이 증가한 거 이만큼씩 다들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요소들을 지금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해당 제화의 가격이 상승?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건 순순히 공급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해당 제화 공급자의 증가? 님. 네, 공급자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해당 제화의 판매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네,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이거 그냥 되게 쉬운 예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방통고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로봇 회사 다녔거든요. 자, 로봇 회사가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수작업으로 예를 들어 신발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신발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이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던 업체에서 로봇을 들이는 거예요. 저희한테 로봇을 사가세요. 그렇게 되면 이 수작업 하던 거를 이제 다들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이전에 수작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1000개 찍었으면 로봇 들이면서 한 3000개, 하루에 한 3000개까지 이제 생산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산 기술의 발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네, 로봇을 들여서 더 많이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담이었어요. 자, 이제 정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J와 YJ는 생산에 서로 동일한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재화입니다.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고 있어요. 자, XJ의 증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XJ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자, XJ를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YJ 같은 경우는 지금 XJ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를 YJ에서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 요소를 다 XG한테 뺏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YJ를 생산할 때 써야 되는 그 생산 요소가 없기 때문에 YJ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앞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를 저희 1번부터 5번에서 찾아보면 돼요. 1번. XJ와 YJ 생산량을 현재 같이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아니죠. 지금 XJ 인기 많아져서 XJ 많이 생산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1번은 아니죠. 자, 2번. XJ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YJ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XJ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갖다 때려 붓기 때문에 이 생산 요소가 원래 YJ에도 가야 되는데 Y는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YJ 공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자, XJ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XJ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은 것. 자, 공급이 증가하든 혹은 공급이 감소하든 요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묶어가지고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XJ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기억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XJ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XJ를 생산하는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아까 숫작업으로 신발 생산하다가 로봇 들여서 생산 기술이 발전한 공급이 증가하듯이. 자, 디귿. XJ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대요. 더 많이 생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이 벌써 나와버린 것 같아요. 네, 공급이 둘 다 증가하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이제 단원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짝지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11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의 변동 요인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공급 변화 양상을 짝지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호황이 전망돼서 공급이 증가했다. 네, 그쵸.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뭔가 찾겠죠. 많이 살려고 하고 수요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도 경기가 호황이 되면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고 그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 맞는 설명이죠. 2번 생산기술이 진보. 생산기술이 좋아졌다. 아까 신발 수작업 해가지고 생산하던 게 로봇가 들어와서 생산한다. 공급이 증가하죠. 빠르게 짝지어졌습니다. 조세 세율의 인상. 자, 조세, 세율. 자, 공급자의 경우 조세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 거기서 얻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4번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하겠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누가 봐도 네, 아는 내용이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어느 시장의 상황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잘 보니 지금 이렇게 있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은 네,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급 변동 요인 아까 4가지 기억하시죠? 네, 그 4가지 중에 여기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자, 커피 시장에서 설탕 가격이 하락? 이거는 수요에서 나왔던 거죠. 커피랑 설탕은 서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보완제. 그래서 공급에서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논외고요. 자, 니은 우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 하락. 그쵸? 우유 우리 원유를 통해서 만들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니은. 자, 디귿 수박 시장에서 농가의 수박 재배 면적 증가. 오, 이만큼의 수박 재배하던 농가 면적이 이만큼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면 수박이 이만큼 생산되던 게 지금은 이만큼 생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니은, 디귿. 정답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굽과 을굽에서 이 기대하는 효과가 공급 곡선에서 옳게 표시된 것을 보기 위해서 바르게 짝진 것을 고르래요. 자, 갑국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대요. 저희 이거는 아까 11번 문제 조세세율 인상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세율을 지금 인상했대요. 소비세로. 그렇게 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을국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교복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대요. 자, 교복 가격을 인상했다. 교복 시장이죠. 교복 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각각 이 보기에서 제대로 나타낸 그 그래프를 짝 지어주면 돼요. 지금 각국 같은 경우는 공급이 감소한 경우죠. 공급이 감소한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게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리을. 그럼 각국에서 리을로 짝지어진 건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을국도 한번 볼게요. 을국 아까 공급량이 증가한 경우래요. 공급 말고 공급량. 자, 공급량은 그래프상에서 점으로 이동한댔죠. 자, 가격이 증가한 거니까, 상승한 거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기억. 여기 화살표가 너무 좁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화살표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잘 보면 이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억.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이제 거의 저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2문제 남았습니다. 14번. 다음은 XJ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현재 X는 점 2에서 거래되고 있대요. 여기에요. 우리 이거 평가 문제 9회차에서도 풀었던 문제예요. 수요 곡선 가지고. 자, 지금 현재 2에서 어떻게 이제 얘가 변동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옳은 설명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XZ 가격이 상승하면 점 2는 점 A로 이동할 수 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이 공급 곡선 안에서 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P0에서 가격이 상승한다. P1으로 가게 되면 네, 점 A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대요. 가격이. 그러면 이 공급 곡선 안에서 여기 어딘가로 이동할 거예요. 이 지금 곡선 안에서 어딘가로 점으로. 그럼 점 B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점 B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같은 공급 곡선 안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X제의 공급자가 증가할 경우 점 E는 점 C로 이동할 수 있다. 공급자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C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디귿은 맞는 설명으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대망의 문제. 자, 이거 우리 수육성 가지고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A에서 D와 같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사례를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은 것. S는 변동하기 전 곡선입니다. 요게 지금 변동하기 전 곡선이에요. 이거 자꾸 긋고 하니까 지우게 돼요. 레이저 포인터로. 지금 요게 변동하기 전 공급 곡선입니다. 먼저 A, B, C, D 지금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건지 한번 구분지어서 써볼까요? 자, A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 곡선이 여기로 이동했대요. 왼쪽으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네, 맞아요. 공급이 감소했다. 공급량의 감소 아닙니다.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B 볼게요. B는 지금 이 곡선이 요 곡선으로 이동을 했대요.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지금 이 점이 요 점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대요. 거래량이 감소했대요. 거래량의 감소, 수량의 감소, 공급량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자, D는 반대로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여기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지금 점 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기에서 이 A, B, C, D랑 맞는 거 한번 볼게요.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빵 생산비가 증가했대요. 빵 생산비. 밀가격 상승으로 빵 생산비가 증가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억은 A와 짝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억이 A랑 짝지어진 게 일단 1번, 2번이 있어요. 그럼 3, 4번, 5번은 아니란 소리죠. 자, 니은 볼게요. 쌀 가격이 폭락해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들었대요. 쌀 가격이 폭락했다. 일단 이 가격이 하락했다. 하락한 거 보여주는 거 뭐겠어요, 지금? 점? 시겠죠? 그러면 니은은 시와 짝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산 기술. 자, 획기적으로 생산 기술이 발전했대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한 것과 B랑 짝지어서 보겠습니다. 디귿은 B랑. 오, 여기 있네요. 디귿은 B랑. C는 D랑. 정답은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리을 웰빙용품으로 유기농 사과의 가격이 올라서 유기농 사과 시장이 늘어났다. 유기농 사과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지금 누구예요? D겠죠. 그러면 A, B, C, D는 지금 기억, 디귿, 니은, 리을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회차 평가 문제 풀이였고요. 요것만 보시고 이제 시험 보시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상,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